자, 오늘 만들 작품은 서바이브 좀비라는 작품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서바이브 IO라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었죠. 물론 그것을 만들다가 갑자기 좀비 오브젝트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한번 좀비 게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 싱글용 게임으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완성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완성 작품은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임이에요. 자, 잘 보셨나요? 먼저 서바이브 IO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렇게 에임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고요. 그리고 체력이 0이 되면 게임이 끝나고 몇 초를 버텼는지 좀비가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총알은 발사할 때마다 총알이 당연히 줄어들고요. 좀비가 죽을 때 나타나는 저 총 모양의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총알이 늘어나게 됩니다. 좀비는 총에 맞을 때마다 체력이 줄어들어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없어진 다음에 다시 다시 생긴다고 하죠. 다시 생겨서 우리를 향해 계속 돌진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좀비에 닿으면 체력이 줄어들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 코드 보기를 눌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오브젝트가 뭐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라고 써져 있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서바이브 IO를 따라해서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로만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되게 만들기 쉽죠? 손에 해당하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바로 오른손이 방아쇠를 잡고 있고 왼쪽은 총을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총은 약간 소총이라고 하죠? 소총 종류라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선 2개 십자로 만들어서 완성을 했어요. 뭐 별거 없죠? 자세히 보면 삐뚤빼뚤합니다. 자, 총알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총알로 쓸 수 있는 다른 오브젝트도 있지만 일단 총알 이펙트는 좀 간결해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타원형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빨간색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래부터 보실 오브젝트들은 원래부터 기본으로 제공되는 오브젝트들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좀비 오브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비 오브젝트를 활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총 모양도 기본 오브젝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도시라는 제목의 배경도 기본 오브젝트를 활용했고요. 자, 하나하나 이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코드부터 볼게요. 블록으로 가셔서 자, 먼저 잘 보일 수 있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니까 좀 밀리네요. 적당히 확대를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으로 다 활성화를 시켰고요. 처음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마우스 포인터 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캐릭터가 마우스 포인터 쪽 방향을 볼 수 있게 그걸 계속 반복하기로 계속 지속되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밑에 것들은 우리가 계속 많이 썼던 것들이죠. 바로 WASD를 이동 방향키로 만든 것입니다. 자, W 계속 반복하기 안에 만약 뭐뭐라면 이런 조건문을 넣어줬고요. W키가 눌러졌을 때는 Y좌표. 자, Y좌표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걸 Y좌표라고 하죠.
위쪽 아래쪽 이게 Y좌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 올라가면 마이너스, 가운데를 0을 기준으로. 그래서 W를 눌렀을 때는 Y좌표를 3만큼 움직이도록 하였고, 그리고 여기 밑에 좀 내려가 있는데 S를 눌렀을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게 했습니다. A와 D는 X좌표라서 X좌표를 바꾸게 했고요. A는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큼, D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3만큼 바꾸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어떤 거냐면, 이게 총이 발사되는 게, 이게 스크래치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 오브젝트들이 화면 밖으로 나가면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발사가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건문을 활용해서 벽에 닿았을 때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한마디로 벽에 닿았을 때는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못 움직이게 계속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벽에 닿았을 때 화면으로 나가지 않게 설정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 어디 갔니? 자, 시작하기. 밖으로 나가볼게요. 화면 밖으로 나가지죠? 총이 안 쏴집니다. 자,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캐릭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계속 벽에 닿으면 밀어주기 때문에.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벽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거는 뭐냐면 이 벽 쪽에서도 총을 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 화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설정이라는 코드는 바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실 코드는 이제 이 좀비에 닿았을 때 체력이 감소하는 코드인데, 체력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내가 맞았을 때 뭔가 이펙트 효과가 있어야겠죠. 이펙트 효과 같은 말이죠. 자, 어쨌든 뭔가 특수 효과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두고 게임에서 이제 타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고, 소리도 나야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격감이 느껴진다라고 하죠. 자, 일단 여기서는요, 똑같이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만일 뭐뭐라면 조건문을 똑같이 걸어줬고요. 자, 좀비에 닿았을 때는 먼저 체력의 변수를 마이너스 1만큼 더하기니까 1씩 깎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닿았을 때 이런 깜빡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그리고 색깔 효과를 마이너스 10만큼 다시 복구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깜빡이는 효과가 되는데, 이걸 5번씩 반복을 시키게 했습니다. 닿을 때마다. 자, 그리고 이 0.2초라는 거 왜 넣냐면, 이런 딜레이를 안 넣어주면 이거 좀비에 닿았을 때 피가 순식간에 빠집니다. 자, 0.2초라는 딜레이를 빼볼게요. 볼까요? 좀비 한번 닿아볼게요. 그러면은 피가 너무 빨리 빠져요. 자, 그래서 0.2초 기다리기라는 딜레이를 줬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체력 빠지는 거 숫자 자체를 좀 줄여도 되긴 하겠지만, 볼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뭐 그건 다 자기 취향 차이인데, 저는 그냥 이게 소수점으로 빠지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딜레이를 줬습니다. 자, 캐릭터는 이렇게 됐고요. 뭐 캐릭터는 이게 답니다. 방향 설정하기, 이 키보드 눌렀을 때 움직이기, 그리고 벽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기, 그리고 좀비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정하기. 좀비에 닿았을 때는 체력이 깎아지고 깜빡이는 효과를 주고, 이 색깔 효과를 10만큼 줬다가 10만큼 다시 내리는 걸 반복하게 된다면 깜빡깜빡하는 효과를 줘요. 이따가 볼 좀비에서도 똑같이 이걸 활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에임입니다. 자, 에임은요 되게 간단해요. 이건 솔직히 아무 기능도 없는 겁니다. 아무 기능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어디를 조준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1인칭 슈팅 액션 게임들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에임들이 있죠. 그 에임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조준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도로 그냥 만들어 놨을 뿐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로만 했고요. 자, 시작하기를 했을 때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를 합니다. 뭘 반복하냐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이렇게 하면 그냥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캐릭터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좀 더 편리하기도 하고 뭔가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없어도 사실 뭐 별로 상관없는데 일단 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에임도 하나 줘봤어요. 자, 다음 보실 총알은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먼저 숨겼습니다. 왜냐면 총알이 발사될 때 나와야지 아무 때나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발사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자, 신호 보내기는 이거는 속성에 가셔서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신호에 들어가셔서 신호 추가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호가 몇 개 있는데 여기 발사라는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 신호를 만들어서 신호 보내기를 했고요. 물론 이렇게 안하고 그냥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라는 조건문을 써도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신호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코딩하는데 깔끔하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발사 신호를 보내고 이제 발사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자, 발사 신호를 받았을 때 일단 총알이 원래는 여기에 있거든요. 일단 총알이 숨겨진 상태에서 캐릭터 쪽으로 이동을 하고 방향은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보고 그리고 이게 다 준비가 되었다면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총소리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총알이라는 변수를 마이너스 1만큼 뺍니다. 마이너스 1만큼 더하는 거니까 결국 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건문을 하나 걸어주면 조건과 반복문이 섞여 있는 거죠. 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 자, 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냐면 바로 벽에 닿을 때까지 계속 이동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동 방향은 어느 쪽이죠? 바로 마우스 포인터 쪽 방향. 한마디로 에임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쪽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10만큼 움직이기라는 겁니다. 언제? 벽에 닿을 때까지. 볼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벽에 닿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벽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다가 결국 모양을 숨기고요. 자, 여기까지가 발사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기 안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문을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건은 총알이라는 변수, 속성에 가보시면 변수가 있죠. 총알이라는 변수가 1보다 작아지면, 한마디로 0이 되면 이라는 소리죠. 1보다 작아지면 모양을 숨기고 더 이상 발사되지 않게, 그리고 다른 코드들을 다 멈춥니다. 자신의 다른 코드를 다 멈춰요. 그래서 더 이상 총알이 작동하지 않게 합니다. 물론 0일 때만요. 0일 때만. 한번 총알 다 써볼까요? 클릭하고 있는데 안 나가요. 왜냐면 총알이라는 변수가 0이 되면 더 이상 이 코드가 작동하지 않게 넣었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를 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좀비로 가볼게요. 자, 좀비 오브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엔트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로 활용을 했고요.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계속 반복하게 0.2초 기다리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통해서 좀비가 걸어다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0.2초를 만든 이유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죠. 이걸 하면은 엄청 빨리 움직이걸요. 0.2초를 뺀 상태입니다. 제가 애가 너무 지금 빠르게 오죠?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가 아니고 발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걸 활용했습니다. 0.2초 딜레이를 줬어요. 프레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좀비의 이동 방향 및 속도입니다. 자, 좀비는요 일단 계속 반복하기를 했습니다. 캐릭터 쪽으로 계속 방향을 바꾸게. 한마디로 이거를 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날 따라오게 이 코드를 준 겁니다. 자, 이동 방향을 계속 나를 중심으로 따라오고 있죠. 물론 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나를 순식간에 따라잡진 못하지만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좀비 속도 값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에는 이렇게 그냥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좀비 속도라는 변수를 굳이 만들어서 넣은 이유는 좀비가 다시 생성될 때마다 점점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일 뿐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상수를 넣어도 돼요. 이거 너무 빠르네요. 자, 그냥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넣어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대신 이 숫자는 계속 변하지 않고 1로만 움직이겠죠. 저는 점점 난이도를 높게 해주기 위해서 좀비 속도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나중에 여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총알에 닿았을 때 뭘 할 거냐? 아까 똑같습니다. 캐릭터가 좀비에 닿았을 때랑 똑같대요. 완전히 똑같죠? 자, 총알에 닿았을 때, 이 빨간색 총알이죠. 총알에 닿았을 때 체력이 마이너스 1만큼 빠지고요. 저는 좀비 체력은 5로 설정을 해서 총에 5방 맞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만큼 해서 총 5방 맞으면 이제 좀비 죽고요. 맞을 때마다 아까 캐릭터한테 주었던 똑같은 효과처럼 색깔 10 5번 반복, 색깔 마이너스 10 5번 반복을 통해서 깜빡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을 줬습니다. 좀비가 총에 맞을 때마다 어떻게 보이는지 잘 보세요. 자, 바로 이 효과입니다. 이 효과, 깜빡깜빡이는 거. 자,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좀비가 죽은 후, 좀비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또 죽었다고 하니까 좀 말이 웃기네요. 자, 어쨌든 이 좀비가 처치된 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1. 좀비 체력이 1딱 작아지면, 한마디로 0이 되면 이미 좀비는 죽었다고 말하죠. 아이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아이템 신호는 밑에 총 아이템이 다시 받을 겁니다. 자, 일단 아이템을 내놔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죽을 때 소리는 놀라는 소리로 재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숨깁니다. 사라져줘야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1초 있다가 다시 리젠이 됩니다. 리젠이라는 건 다시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위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작위 수를 줬습니다. 마이너스 200부터 200 정도라면 여기 있는 전 맵에서 다 등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옆에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난이도를 위해서 살짝 의도한 바도 있어요. 멀리서 오면 솔직히 되게 쉽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와야 어렵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0부터 200까지 무작위 수라면 거의 전체 화면, 여기에 있는 전체 화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완전 랜덤한 장소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동하고 이제 좀비 체력 회복하고, 물론 이 좀비 체력 같은 경우도 이제 변수로, 이제 변수에 이제 플러스 알파 시켜서 좀 더 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속도만 올려도 충분히 난이도 조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좀비 속도만 조금씩 올려서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좀비 체력에 5를 더하는 건 그냥 다시 체력 5짜리 좀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좀비 속도는 떨어진 적이 없죠. 좀비의 체력 변수는요, 5번 맞았을 때 이미 0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5를 더한다 해도 그냥 좀비 체력이 복구가 될 뿐이지 더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총에 맞을 때마다 1씩 빠졌기 때문에. 자, 하지만 좀비 속도는 떨어진 적이 없죠. 처음 설정한 그 변수에 그냥 0.1만큼 계속 더해질 뿐입니다. 그러면 좀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체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0까지 떨어진 후에 다시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은 그대로,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비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원히 고통받는 좀비.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위치 완전히 다 랜덤이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이제 좀비가 다시 나타나는 부분 코드는 요렇게 만들었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게임을 어떻게 끝낼 거냐 라는 부분을 좀비한테 줬어요. 사실 이 코드는 다른데 줘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 좀비가 마지막 대사를 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자마자 이 초시계를 시작시키고요. 뭐 일종의 이게 점수 기능을 해주는 거죠. 몇 초 버텼냐 라는 게임을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초시계를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반복하기에 조건문을 걸어서 체력값, 이 체력값은 좀비의 체력값이 아니라 캐릭터의 체력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캐릭터 체력이라고 변수로 바꿀 걸 그랬네요. 자, 어쨌든 이 체력은 캐릭터의 체력을 얘기합니다. 캐릭터의 체력이 0이 된다면, 1보다 작으면 0이죠 0 이하가 된다면 초시계를 정지하고요. 남자 비명소리를 재생하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죽었다는 뜻을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록은 초시계 값을 말하고 모든 코드는 그냥 여기 이 작품에 활용된 모든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멈출 수 있게 하는 거죠.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을 때는 당신의 기록은 몇 초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이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템으로 가보시면 이 총이라는 오브젝트에 걸어놨고요. 자, 당연히 시작했을 때는 모양을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좀비에 있었던 아이템 신호 보내기를 여기서 봤습니다. 자, 아이템 신호 받았을 때 이제 좀비가 죽고 나서 아이템을 남겨야 되겠구나 라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자, 아이템 신호를 받았습니다. 좀비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좀비 위치, 그리고 모양 보이기는 해요. 한마디 이 좀비 위치는 방금 이제 숨겨진 좀비겠죠. 체력이 다 돼서 모양 보이기를 하고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 신호 보내고 모양 숨긴 다음에 1초를 기다리게 했어요. 왜냐면 물론 이것도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 1초 기다리기를 안 하면 좀비가 바로 다른 장소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총이 거기서 생성되는 그런 버그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이 생성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모양이 숨겨진 다음에 1초를 기다리고 죽었던 좀비가 있던 자리에 총이 생성되도록 이렇게 딜레이를 줬습니다. 좀비 쪽에서 딜레이를 줬어요. 아이템 신호 보내고 1초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신호를 받으면 좀비 위치로 이동해서 모양 보이기가 되는 부분까지 이제 나올 수 있게 좀 더 텀을 준 거죠. 저 텀이 없으면은 좀비가 다시 리젠된 데서 생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아이템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현했다 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템을 먹는 부분을 구현한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계속 반복하기 뭐뭐라면, 이 계속 반복하기 뭐뭐라면은 이제 뭐뭐라는 것을 이 조건문을 계속 반복해서 체크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캐릭터에 닿았을 때 이 아이템, 총 아이템이 캐릭터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장구체편이라는 소리를 재생했습니다. 뭔가 둥둥 하는 게 좀 소리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소리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총알이라는 변수에 10만큼 더하기를 했고요. 총알이 10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역할을 다 했으면 모양을 숨기기 해서 다시 없앴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이 게임은 이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좀비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체력을 회복하는 아이템이라던가 여러가지 다른 아이템까지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거를 좀 코드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것 같은 경우엔 딱 총알이라는 아이템 하나만 등장하기 때문에 좀비가 죽었을 때 좀비의 죽음과 종속이 되어서 아이템이 나타나게 했지만 여러가지 아이템을 하게 한다면 조금 코드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냥 빈 공간이 하얀 배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황량한 도시라는 흙바닥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자, 요거는 제가 클래스에도 걸어 놓겠습니다. 꼭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한번 코드를 뜯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서 해보시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 일단 뭐 더 좋은 작품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보셔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